안녕하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되실 마줌마 TV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26년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해지거나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방문했을 때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신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가는 곳에서 키오스크를 조작할 때는 버벅이거나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사람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보다는 키오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아졌고, 대면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만 운영하는 매장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라면 미리 잘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법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요즘처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부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키오스크 설치자에게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자와 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설치자와 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어야 하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의 보조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뒤부터 제조자와 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생각보다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간병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연령대를 살펴보면 8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3%였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특히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간병비입니다. 골절이나 치매, 뇌경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에는 곁에서 돌봐주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26년부터 이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 SOS 프로젝트인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 횟수와 회당 지급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 중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안성, 시흥, 양평, 연천, 여주, 의왕, 이천, 화성, 평택 등 15개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올해부터는 여기에 포천이 추가되어 총 16개 지역에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6년 1월 이후 발생한 간병비에 대해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 24불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소식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르신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 이외에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년을 기준으로 1인당 7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고령층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새롭게 확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먼저 대중교통 지출 비용 중 일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기본 환급 방식의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일반 국민은 20% 환급받던 것을 어르신 유형은 30%로 환급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두의 카드라는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로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됩니다. 2월부터 이 서비스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2월 2일부터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늘어납니다. 7곳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팀원리 등 7곳인데요. 여기서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2월 26일부터는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범 사업이 도입됩니다. 바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토스뱅크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 가입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회원 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셨던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해 월 교통비로 15만 원을 지출한 어르신의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를 이용하면 6만 원을 매달 돌려받게 됩니다. 1년 동안 이용한다고 계산하면 7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확대된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